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동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원을 소개해 주신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주 인사드리지 못하면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택 시작해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현재 지역사회에서 전적으로 되고 있는 응계지구 자족시설 입주민 특혜에 관련하여 시흥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 정치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여 시흥시민께 알려드림으로써 지역 정치에 책임있는 정치인들이 시흥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의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윤정보 위원장의 기자회견 브리핑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의 궁금하신 점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분들은 임명택 김태경 의장을 비롯한 시도위원들과 소개택 수석부위원장 및 운영위원장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윤정보 지역위원장의 기자회견 발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참석해 주신 많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응계지구 자족시설 부지에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자 해지. 자유한국당 함진기 의원께서 만들어 놓은 응계지구 자족시설 공장 난립 문제를 함진기 의원께서 해결하십시오. 2009년 응계지구 지정 당시 토지 이용 계획은 자족시설 부지를 응계지구 내 하단부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자족시설 부지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들의 입주 기준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산업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와 같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응계지구 자족시설 부지에 입주하고 있는 시설들은 당초 계획된 시설들에서 벗어난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면서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에 저는 결자 해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응계지구 자족시설 공장 난립 문제가 왜 이 상황이 되었는지,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명확히 해야 해결할 방법도 나올 것이라 생각하여 그간의 상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함진규 의원께서는 당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친박의 실세였습니다. 초선 국회의원들을 가기 쉽지 않다는 국토교통위원을 하셨고 자유한국당의 정책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실세 국회의원께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와 LH를 조정하여 현재의 응계지구 자족시설 공장 난립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믿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당시 진행되었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2일 안산 인터넷 뉴스와 함진규 국회의원 당선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응계지구 내 181개 공장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 이전 대책 수립 중이라는 인터뷰를 하십니다. 2015년 5월 응계지구 공장 대책위와 LH의 공장 이전 협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17일 제316회 1차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에서 함진규 의원께서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임의사항이라 하더라도 보금자리 특별법이 시행되면 옮기고자 하는 공장주들에게 대체 부지를 선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 계속되는 함진규 국회의원 질의에서 도시형 공장의 범위를 보니까 첨단공업 공해 발생도가 낮은 공장,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장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이 국회 속기록은 배부해드린 기자회견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선정해놓고 지금 이주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 국토부에서 LH하고 협의를 해주셔서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유권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합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하반기 중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 속기록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2013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개발과는 시흥시에 아주 이례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은계지구 내에 있는 공장들을 은계지구 자족시설 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흥시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 공문도 기자회견문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함진규 의원과 LH 은계지구 공장분과는 공장 이주대책 협의를 합니다. 2013년 12월 시흥시 의회는 은계지구 자족시설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업종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합니다. 2014년에는 4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함진규 의원이 주관하는 은계지구 공장 이전 관련 토론회를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LH는 은계지구 자족시설 부지에 43개 필지에 대하여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분양을 하게 됩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2013년에 진행된 은계지구 자족시설 입주업체 자격 변경 절차에 참여한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 청원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감사 요청에 필요한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은계지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입주 예정 시민 여러분, 어제 10월 31일 은계지구 입주자 대표님들과 시흥시 임병택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에게 은계지구 자족시설 공장 난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시흥시 도시계획조례를 원상회복하는데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겠습니다. 따라서 공장부지 전매가 해제되는 5년 후 새롭게 입주하는 기업들은 당초 계획과 같은 첨단 업종 기업들이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흥시와 은계 입주자 대표가 함께하는 은계지구 자족시설 입주기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새로 입주할 기업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주민들께서 직접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은계지구 내에 주민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시흥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흥시와 국토교통부, 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자족시설과 공동주택 간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정치가 다수의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다수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은계 자족시설 공장 난림 문제는 시민 전체의 이익보다 소수의 이익을 대변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계지구 자족시설과 관련한 입주업체 자격 변경에 관한 내용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낼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이나 외압이 발견되면 단호한 사법 조치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흥시와 국토교통부, 토지주택공사와 은계지구 주민들, 시흥 시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문정범위원장의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기자회견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확인이 필요한 점이 있으시면은 질의응답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부탁드리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계지구가 지정될 당시가 2009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번 의원님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의 계획은 당시의 계획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는.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고 은계지구는 서울에서 20km 정도 반경 안에 극도로 훼손된 지역에 인근의 도시가 형성된 그런 지역을 타켓으로 삼은 거고요. 은계지구 내 최초로 그 토지이용 계획표에는 하단부에 자족 시설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시설은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도시형 공장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이게 절차상은 네. 어쨌든 간에 시흥시에서 국토교통부 요청을 받아서 도시계획 처리를 개정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법정이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현재만 그러면 이 현재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가 네. 상위법인 국토계획법하고 위반됩니까?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시흥시에서도 그게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얘기한 것은 시행령보다 과도하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흥시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정부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문제가 없는데 지방정부에 공문을 내려서 그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 국토교통부에서 온 이 공문을 보면은 네. 그 입주 희망업체가 114개인데 네. 지금 현재 그 당시 현재 네. 조례를 보면은 2개에서 9개 네, 그렇습니다. 너들도 네. 인근의 광명시나 가천시처럼 국토계획 기준에 따라서 바꿔주면 네. 이 많은 기업들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흥시에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국토계획 기준으로 맞췄으면 이 기준에 따라서 또 전에도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입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업들한테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뭐 나가라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시에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애초에 은계 보금자리는 쾌적한 환경을 목적으로 한 거고 자족 시설은 공장을 입주하게 시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은계지구의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일자리와 관련한 내용이었고 그 주거 환경에 맞는 첨단 업종을 만들게 되어 있어 그런 의도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그 계획을 넓혀서 일반 공장까지 받으라는 각 조례를 권고한 겁니다. 조례를 개정하게끔 하는 그 권고 공문을 내린 것입니다. 이근이는 그 지방정부의 그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행정 과정을 보면 대단히 그 이례적인 그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환경이 있는 곳이고 그 환경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런 조례였습니다. 그런 조례를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열어라라고 국토부가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조례를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시흥시가 했지요. 저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시흥시가 조례를 개정된 이유가 외압에 의해서냐,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냐, 이것을 밝혀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요. 2013년 11월달 시흥시의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적으로 홍보를 잘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은계지구 문제라든지 자족시설 문제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한 의원님들이 기념체육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시에서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 문정복 위원장님도 그때 당시에 그 시의회 의원이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까? 저희가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사실 죄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2013년 12월 당시 자치행정위원이었습니다.
보통 상임위가 분리되어 있고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은 다른 상임위에서는 잘 건드리지 않는 게 저희 의원들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그것도 연말에 연말에 다수의 법안을 처리할 때 뛰어들어온 이 법안을 저희는 체크할 수 없었습니다. 의례적으로요. 그 당시에 공무원분들께서 그 해당 지역구의 민원들은 보통 해당 지역구의 의원님들과 논의하게 되는데 그런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당시 의원으로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치행정위원이었고 여기 계신 김태경 의장께서도 당시 자치행정위원이셨고 11월 연말에 갑작스럽게 통과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 체크하고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도 저희는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돼서 다른 공장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살펴볼 때그 국회의원도 현역 국회랑 현역 국회의원도 문제였고 시도 문제였고 시의회도 문제였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은 시흥시가 이 조례, 이 공고문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문을 받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했었고 끌다 아마 12월 연말쯤에 어쩔 수 없어서 넘긴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흥시를 압박한 주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이 과정에서 정말 진실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보금자리가 구성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공장 지대들을 이전 대책 수립을 위한 제가 보니까 이제 보금자리 주택 건설공이라는 특별도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0년 10월 12일 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대표 발의원이 백재현 의원님이셨죠. 거기에 민주당 관계자 11인. 네. 그 당시 뭐 보니까 대권 의원 노정식 의원은 11인. 그렇습니다. 네. 시초는 단초는 그것부터 시작된 그것이 이 자족시설과는 연관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당시 보금자리가 지정이 되면 지구 내에 있었던 공장들에 대한 이전 대책은 필요했습니다. 그 법안을 잘 보시면 24조 2항을 보시면 그것은 여기가 시흥시가 과밀억제권역 아니겠습니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공업지역을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법안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족시설을 변경을 해서 기타 공장을 들어서라는 그런 법률이 아닌 이 그 보금자리를 만들면서 발생한 공장들의 이주를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다른 공업지역을 만들어서 이전할 수 있게끔 하라라는 그런 법률입니다. 임의적인 해석이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런 법률입니다. 자, 그럼 여하튼 지금 현재 해결책은 조례를 당초에 그 2013년 이전으로 조례를 원상복귀시켜서 그 다음에 이미 분양받은 공장들이 전대 경기가 해제되는 5년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업종에게만 전개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은 손을 못 대고 그 이유는 어찌되었든 강압에 의했든 외압에 의했든 시흥시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분양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입주가 그 조례를 다시 재개정해서 원상복귀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입주한 공장들은 그 상관이 없겠지만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공장들은 입주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은 시흥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될 거고 시흥시는 100% 패소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잘못을 가려내는 게 향후에 소송 문제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책임을 가를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분들의 권익도 보호해드려야 되니 5년 후에나 가능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도 일단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5년 동안은 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네. 또 질의 혹시 필요하신 기자분 계신지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
게 이 사실상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굳이 이제 과거 이들을 꺼내서 하는 부분 다른 정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울러서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의원으로 다 재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유롭지 못하죠. 그다음에 그때 당시 정부도 일당 정부였고 그랬어요. 시정부 그런 부분들도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인데 양쪽이 다 이제 뭐랄까 이제 민원 해결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나서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정부 이게 지금 있지만 광명시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법 안에서 이 조례대령한 부분이 뭐 위법되는 전혀 없어요. 그쵸? 지역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말씀을 김영수 하셨는데 기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광명시나 과천시에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데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 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네. 부분들이 뭐 이 공문을 내려보냈다라는 게 다소 과도하다. 이례적입니다. 이런 그런 공문을 내려보내는 부분은 상황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좀 정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 결코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 올바른 방향이나 이런 시흥시는 그러니까 저도 이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면서 이것이 마치 정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은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쟁으로 비춰지는 우려보다는 우리 시흥시가 지금 택지개발 사업을 3개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시흥시는 국가 사업을 더 받을 그 하중지구도 그 선정이 되었죠. 앞으로도 계속 아마 택지개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저희 시흥시가 그 주변 도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일벌백계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 재현되지 않도록 다시 또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참에 저희는 여당입니다. 지금 LH공사와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도 다 여당 정부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강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니 다소 그런 점은 적어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저기 근데 지금 그 현재 이제 인계지구 입주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주변에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의 민원도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저기 자족시설로 입주하는 기업도 그 주변의 기업들이 어떻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분들의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도 은계지구 입주민 대표자들께서 5년이라는 시한을 수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시민이고 당장 입주를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면 재산상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니 현재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벌어진 이 상황을 입주민 대표들은 이해를 하고 수용할 생각인 듯 싶습니다. 어제 임병택 시장과의 간담회 내용에서 대략 그런 내용들이 개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께서는 더 이상의 불편함은 없으실 거라고 재산상의 손해나 그런 부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분들은 지금 외화 상단 입장하는 기업들도 정말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여기는 은계지구니 외화 상단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기업인 은계지구 주변에 대하은행 신시설 이 과림 이쪽 주변에 있는 기업들의 민원도 사실은 상당히 큰 기업인들이 이런 상당히 큰 민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무지 그 해결책 같은 거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일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여당의 지역 책임자로서 충분히 논의하고 더 수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의 도시가 아닌 발전을 하고 있는 도시가 돼 있을 겁니다. 현재 많은 택지 개발지구에서 택지 사업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한 국책 사업도 저희가 많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 시도위원님들과 각 지역위원회 운영위원님들은 모든 국책 사업과 또는 모든 시흥시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시흥 시민의 권익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대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변치 않고 앞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위원회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